그리고 이제 여기 젊음의 거리가 사실은 참 이름이 무색하게 종로 2가가 지금은 많이 쇠퇴했어요. 네, 너무 많이 쇠퇴했어요. 학원이 빠져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학원도 빠져나갔고 그러게요. 왜 이렇게 쇠퇴를 종로 쪽은 되게 많이 쇠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좀 힙한 네, 요즘 맞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힙한 그 감성을 굉장히 얻고 싶어하는 쪽으로 많이 빠지고 그런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종로는 그 유행에 따라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힙한 거리도 어떻게 보면 서촌이나 뭐 합지로 이런 데도 힙지로? 네. 힙지로 이런 을지로. 데도 네네네 맞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쇠퇴해 가는데 갑자기 어떤 물결이 싹 들어가서 맞아요. 상권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너무 신기한 게 이 지금 종로 2가 쪽을 제외하고 젊음의 거리를 제외하고 오히려 그 종로 3가 위쪽 있죠. 네. 네. 그 위쪽에 그 전집 많고 포장마차 많은 그 거리 인산 이내예요 지금. 그래요? 네. 그리고 뒷골목 그리고 을지로 쪽도. 역시 관이 손을 대면 망가져요. 젊음의 거리라고 하는 순간 젊음이 안 가는구나. 원래 그 포장마차 많던 김떡순 거리가 있었는데 그걸 다 가운데로 몰아버리면서 오히려 더 맞아요. 사람들도 재미가 많이 없어졌어. 네, 재미도 없고 사람들도 많이 안 가게 되고 그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 있는 상인들도 그 시대의 흐름에 너무 발맞추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김떡순이에요? 술집들 같은 경우도요 여전히 뭔가 나이트 클럽 비슷한 것들을 표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좀 약간 좀 애매해요. 네. 타겟층이. 그래.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아예 옛날 감성이거나 네, 아예 진짜 막 너무 젊은 감성이거나를 원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예, 아직도 종로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저도 아쉽네. 그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하게 된 게 처음에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된 게 스탠드업 코미디 맞아요. 예, 소개해드리려고 했을 때 네. 그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장은 지금 종로에 있거든요. 우미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어본 것 같아.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저 젊음의 거리 쪽에 있어요. 네, 제가 이때 소개를 해드릴 때만 해도 그렇게 관객이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예매를 못해요. 와. 엄청 네. 매번 매진이어가지고 괜히 방송을 하셔가지고. 뭔가 인스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런 릴스 흐름을 잘 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만 좀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어쨌든 여기는 아직도 발전을 많이 해야 하는. 네. 대신에 이제 이 삼가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네 젊은 분들이 막 찾아가고 피카디리 극장하고 단성사 뒤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낙원 낙원상가 네 쪽? 상가 쪽이요. 낙원 상가에서 쭉 가는 쪽이 네. 그 전집 골목 그다음에 뭐 육회 파는 데도 있고요. 지금 탁골공원 쪽으로 예, 이 뒤쪽에 그 좀 축축한 골목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저기 골목 그 분위기 익선동이 아는데. 또 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익선동이 그 떴죠. 익선동하고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근데 뭔가 익선동은 좀 더 젊은 사람들 감성으로 갔다면 또 완전 바로 옆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축축한 감성을 그대로 또 젊은 사람들이 같이 이어서 밤에는 전에다가 이제 막걸리 먹고 네 홍어 같은 거 먹고 가시죠. 육개 같은 거 먹고 하더라고요. 딱이네. 맛있어요. 지금 굴전이 너무 맛있는. 우와. 네. 굴 진짜 좋아하는데. 을지로도 정말 많이 가고요. 근데 을지로도 힙한 이제 맥주집, 그러니까 펍이나 커피숍들이 들어서면서 조금 더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오래된 음식점들도 같이 이제 같이 뜨는구나. 네 노가리 골목도 같이, 네 가맥집도 같이 이렇게 네 흥하는 게 참 되게 신기한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젊은 거리도 어느 순간 갑자기 알 수 없는 무언가로 뜰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되게 교통도 좋고 참 좋은데 대신에 이제 가족분들이랑 같이 종로 가실 때는 주말에 가시면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주말에는 여기가 차량이 별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주차료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뭐 하루권 해서 5,000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보통 메이저 카드사에서 여기 무료로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도 많아서 돌아다니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차량만 대시고 뭐 버스로 이동하셔도 되고 이제 걸어서 이동하셔도 되고 볼거리가 굉장히 아직도 많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인사동도 많이 사장되긴 했지만 제가 요즘 돌아다녀 봤는데 이게 아직도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무료 전시 같은 것도 많아요. 근데 볼만한 전시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네. 혹은 밥 한 끼 하고 하기에도 되게 네, 괜찮고 좋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로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좀 더 넘어가면 이제 광장시장. 맞아. 네. 사가에. 네. 자주 이제 많이 가보셨나요 혹시? 광장시장은 꽤 갔어요. 네. 빈대떡. 아시는 분이 지금은 미국에서 결혼해서 있는 한 분이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순이네 빈대떡을 알게 된 거죠. 거의 지금 기업화잖아요. 네. 맞아요. 네, 유명한 집들은 육회집들이나 빈대떡집이나 이런 데들은 네 워낙에 또 그냥 가서 저는 좀 구경만 하고 오는 편이긴 해요. 너무 이제 막 그 먹거리들은 이제 좀 한 몇 번 먹다 보면 그렇게 막 더 이거를 먹으러 꼭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 볼거리. 좀 그렇게 됐어요. 네. 맞아요.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막 이런저런 시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은 이제 동대문 잘 가시진 않지만 동대문에도 그래도 옷 사러 동대문 제일평화 가시는 분들 아직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런 조명상가라든지 저는 방산시장을 좀 많이 가는 편인데 뭐라고 하죠? 재료. 디퓨저나 향초나 네. 향수 같은 거 만들거나 여전히 냄새랑 관계되는 방산의 시작이 냄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구경하고 다니기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로가 우리나라 거의 정치, 경제, 문화의 시작이자 발전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한번 날 잡고 하루 만에 가기는 사실 힘들고, 네. 서울 구경하시면서. 저 조명상가란 것도 꽤 큰가 보죠? 엄청 커요. 네. 안 가보셨어요? 아, 저는 걸어 다니면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저분이 집을 짓느라고 지금. 맞아요. 관심이 많으세요. 맞아요. 조명상가. 그 구경하고 여기서 보고 하는 재미도 있고. 네. 확실히 가격도, 저는 조명상가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자재를 떼오실 때 많이 가셨고. 아, 진짜요? 네, 저희 아버지는 원래 전광판을 하셨어가지고. 그 LED 소자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가져오실 때.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장판이랑 벽지하는 데들도 있잖아요. 방산시장에. 네. 저는 여기가 훨씬 쌌어요. 제가 알아봤던 데들보다는. 아, 방산시장이? 네. 네네네. 오. 그래서 발품 팔아서 또 할 만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몇 번 딱 서울 여기만 보러 오신다라기보다는 네. 서울에 이제 강북에 어디를 딱 갈 건데 걸쳐서 종로도 조금씩 보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계속 시장이 계속 연속적이고 거리가 계속 연속적이어서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궁궐 보는 김에 네. 혹은 뭐 해화 쪽에 가서 연극을 보시는 김에 네. 이렇게 뭐 간 김에 가기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오자면 광화문이 사진을요. 네. 계속 광화문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정말. 끊임없이 지금 광화문이 변하고 공사를 하고 뭐를 하고 있어서 네. 지금 현재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여기 또 지금 이쪽에 또 막아놓고 공사 중이거든요. 저는 광화문이 종국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니,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저는 모르겠어요. 계속 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해야만 거기다가 세금을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저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건가 보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를 뭔가 하고 싶은 전시하기 좋은가요? 좀 그런 게 아닌가.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광화문을 올 때마다 피로함을 느껴요. 또 여기 또 뭐가 안 돼? 막 이런 느낌. 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광화문의 상징이죠. 네. 이순신. 저게 도로 한가운데 있었는데 저렇게 됐네. 네. 중간에 그것도 재밌죠. 네. 이렇게 장군이 이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그러게. 네. 세운 사람의 의도가 돋보이는. 그랬네. 세종대왕님도 세종대왕님 거기 계시고. 나중에 네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시고 옛날에 이제 광화문 내거리를 제가 좀 사진을 가져와 와봤어요. 여기 육조거리. 이때가 일제 강점기 때. 딱 예. 그 조선총독부가 딱 있는 나름대로 정돈을 해놓고 네 여기 일부러 이 은행나무를 싹 심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못하도록. 네. 냄새도 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좀 지금하고 비슷한데? 말 조심해야 돼. 늘만.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나무를 쭉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선총독부 건물이 보이네요. 네. 지금은 없어진. 네. 그리고 이때도 이제 총독부 없어지기 전에 한 70년대 정도 사진이어가지고 그때는 또 지금은 그런 큰 나무들이 없네요.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변화가 되는 모습, 종로의 시작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이렇게 표지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서울시에서 여기가 무슨 터였고 무슨 터였는지 네. 거의 이제 서울시 특히 종로 일대에다가 다 이제 이걸 세워놨거든요, 표지석을. 근데 이 표지석 투어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저는 이제 역사학과 친구들이 표지석 투어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것도 재밌겠다. 도장 깨기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보타워 바로 옆에 네. 교보타워 건물로 시전 행랑터라고 해가지고 그 터 보고 이제 그런 것도 자료도 찾아보고 이 중학천이라는 건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데 그 청계천의 지류. 아, 거기 약간 모형으로 네, 뭘 맞아요, 만들어둔 맞아요. 게 저거예요? 아. 요거. 네. 옛날에 물이 흘렀던 길. 왜 만들어놨나 했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흐르진 않지만 그랬던 길이라고 이제 해놨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했던 그 비석 있는 교보타워 앞에, 그다음에 여기 시전 행랑터 만들어 놓은 이거는 굉장히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역사 같은 거를 좋아하거나 혹은 자제분이랑 이렇게 여기를 이런 두런두런 설명하러 오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네, 뭐 종로 일가의 표지석 이렇게 하면은 좀 뜨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의금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잖아요. 네.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네. 뭐 그런 거 설명해 주셔도 좋고. 네. 그렇게 설명할 거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쪽 종강역에서 이쪽 왼쪽으로 가면 공평동이라는 곳인데. 북쪽으로? 네, 북쪽으로. 여기에 이제 쭉 올라가시면은 조계사라고, 네, 조계종의 상징적인, 네, 사대문 안에 절이 있고, 또 여기에 우정국 터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네, 그 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지석들이 정말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가시면은 더 재밌게 이쪽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하면서 좀 맛있는 거 드시러 다니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사실은 여기가 다 재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막골이 완전히 없어지고 여기에 이제 뭐
D타워, 그랑서울 이런 좀 큼직큼직한 건물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직장인들이 많이 오는 좀 트렌디한 밥집들이 이제 많이 생겼고요. 여기에 있던 노포들도 어쨌든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 건물들로 들어간 곳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맛집이라기보다는 사실 맛이 그렇게 있지 않아도 추억을 먹잖아요. 그쵸. 황소고집도 그 집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 일대 그냥 생각나는 데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종로 1가 쪽에 미진이라고 원래 알아요. 광화문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쪽도 다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게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엄청 특별한 맛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미투. 그냥 모밀국수가 모밀국수.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직장인들이 싸고 이제 간편하게 후루룩 먹을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게 이제 전통과 이런 스토리들이 합쳐지면서 뭔가 되게 네, 그런 유명한 모밀국수 집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줄 서서 먹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초반 때는 개발되기 전이니까 막 그때 갔을 때는 그냥 그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너무 가기 힘든. 그다음에 청진옥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 게 저는 맛이 변한 것 같아요. 제 뭐 하는 개인적으로는 집이에요? 그 해장국집이에요. 네, 내장탕이 유명한 해장국집인데, 근데 제가 이걸 확신할 수 없는 건 저랑 제 친구랑 새벽 4시쯤 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곳이 정말 맛이 변해서인지 저의 그날의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다음에. 그날 너무 맛에 실망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가지 않아요. 네. 저런.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종로 2가 쪽에 있는 황소고집이라는 자그마한 네. 백반집? 백반집? 네. 근데 밖에서 고기를 구워주는데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네, 맞아요. 엄청 저렴한. 지금 그러니까 저도 막 자주 가진 않았는데 그냥 추억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먹고 오기 좋다. 한번 이 옛날식 이 종로 쪽의 백반을 느껴보시고 싶을 때 네. 가면 좋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넣어봤고요. 여기도 역시 계림 닭도리탕 좀 유명하거든요. 한번 가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저는 요즘에 또 설인낙지가 또 성시경 씨가 한번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시는 바람에 좀 또 핫해졌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인낙지를 즐겨가지 않았어요. 저의 이유는 소시지가 맛이 없어요. 소시지가? 원래 설인낙지가 베이컨 소시지, 낙지 이렇게 같이 볶아서 나오는 집인데 저는 그 햇맛이 이 낙지볶음 맛을 저한테는 해치는 맛이고 어른들은 너무나 추억의 맛. 너무 옛날. 오래된 막 저희 부모님 세대가 데이트하던 시절에도 있었던 집이기 때문에 설인낙지는 약간 그런 콩나물이랑 같이 막 해서 볶아 먹는 집인데 근데 저한테는 그런 이 햄 맛이 너무 맛을 해치는 맛이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건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는 또 낙지는 그 무교동 쪽에 우정낙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 매워가지고 맞아. 저는 그때 당시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정말 헤어질 뻔했어요. 그거 먹고 서로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속도 쓰리고 막 아프고. 헤어지고 싶을 때 가라. 그리고 여기가 청진식당이었나요? 여기 이제 워낙에 직장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오징어 불고기 같은 파는 집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대련집이라고 그냥 사골 칼국수 뭐 알배추 쌈 이런 거 파는 집인데 그러니까 좀 오래된 집들을 제가 좀 골랐어요. 네. 그래서 막 뭐 이렇게 유명하다고 왔는데 별로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시간이 주는 이곳에서 이렇게 버텨온 시간 주는 맛집들이거든. 원래는 뭐 종로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오면서 고급스러운 맛은 사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1, 2가 정도는
이렇게 보시면 네. 1, 2가 정도에는 대기업의 본사들도 좀 있었고 이제 은행의 본점들도 많았기 때문에 직장인 위주의 밥집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사실 3가 종로 3가라고 한다면은 탑골공원 뒤쪽이 사실은 좀 슬럼화되어 있는 공간이었잖아요. 몰랐어요. 네. 그랬어요. 안 갔으니까 몰랐지만. 탑골공원 뒤쪽은 갈 일이 없었죠. 갈 일이 없지. 네. 이제 그쪽이 지금도 숙박업소가 굉장히 많고 여인숙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옛날에 이제 성을 사고 팔았던 봉든가가 그쪽에 네네 있었어요? 그쪽에 있었어요. 거기 종삼이라고 불렀나? 하여튼 뭐 이제 피막골에 쭉 이어진 끄트머리에 그런 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고급스러운 맛집이 즐비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집이 많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환이 담긴 골목이 네. 끝이군요. 네, 거기가. 맞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뒷골목 가면 축축한 집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지만 그 옛날에 고갈비를 먹던 정취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 피막골을 처음에 막 저 때 제가 05학번이니까 99학번, 98학번 선배들이 막 데리고 왔었어요. 피막골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고갈비래요. 보니까 고등어를 튀겨서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막걸리를 먹는 거예요. 계속.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맞아요. 술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런 축축하고 좀 그렇지만 그런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집들이 완전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뭔가 밥집들은 아직도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드시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네. 한 번쯤 가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와, 50년도에는 그래도 길은 크게 뚫린 게 어느 정도 구획이 보이긴 하는데 거의 뭐 그냥 나무와 듬성듬성한 집만 보이는데. 그쵸. 이쪽에 도로가 제일 잘 뚫렸죠. 일단 1호선이 이쪽에 뚫려 있었고 주요 교통수단이 다 이쪽으로 나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옛날이었다. 저기 청계천이겠죠? 앞에 보이는 게? 어디 가요? 거기 지금 마우스 있은. 여기. 네. 저 나무에 둘러싸인 데가 종묘인가요? 네. 이쪽이요. 네. YMCA 아까 그 언뜻 보여주신 거. 네, 여기. 거기 저게 YMCA 건물이 어쨌든 새롭게 건물을 리뉴는 했지만 계속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변하지 않고 그쪽에 그쵸. 계속. 네. 그래서 저 YMCA 가가지고 뭐 배우고 이런 적 있어요. 대학교 때도. 맞아요. 지금도 그게 참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늘 같은 자리에. 네. 늘 그 자리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개발할 때쯤이거든요. 여기가 청계천. 네. 여기가 청계천이고 여기가 을지로 여기가 이제 종로. 여기 보이는 곳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종묘 쪽. 네. 그래서 60년대 개발할 때마다 이제 여기에 막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복작복작했던 네. 거를 느낄 수가 있어서 사실은 여기 구석구석 이제 종로를 중심으로 오른쪽을 한번 하고 왼쪽을 한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을지로랑 이어지게끔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왼쪽으로는 한옥이 좀 있는 네. 그러네요. 그쪽이잖아요. 네네. 그쪽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재밌겠다. 그걸 좀 저도 좀 돌아다니면서 찍어와야 네 뭔가 이렇게 길 따라 멋따라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게 좋아요, 좋을 좋아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기대됩니다. 종로의 시작이라고 오늘은 네. 네, 오프닝.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옛날에 화신백화점이 있었던 지금은 제일은행 본점이 아마 아니군요. 지금 종로타워가 네 그쪽이군요. 종로타워도 이제 옛날에 저가 이제 2010년대쯤까지만 해도 지하에 책방 반지앤 루니스가 있었고 막 되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예, 사람이 드나들지 않아서 종로 서적이 지금 여기에서 그래요? 되게 조그맣게 가게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공간은 이제 밥집이 예, 있어요. 책 읽으러 몇 번 들어갔던 적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너무나 지금 많이 텅텅 비어 있는 가게들이 많아서 갈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청계천은 참 복귀했다가 열었다가 그러게요. 근데 지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네, 산책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네. 근데 저는 또 청계천 안 간 지 굉장히 또 오래된 기분이더라고요. 막상 걷게 되지 않아요, 요새는. 네. 그게 또 네. 저는 내려다만 봤어요 최근에. 그 근처 회사 근처 있는 분들은 잠깐 나와서 네. 점심 때는 많이 걷죠. 산책하긴 좋으니까.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요새는 많이 좀 이쪽으로 또 막 가거나 하는 뭐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요. 네, 행사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리고 요새는 이제 막 이렇게 요즘에도 되게 여러 종류의 시위들이 많아요. 이 근처에서. 그렇겠다. 네. 미국 이렇게 되게 여러 단체에서 정말 많이 하세요, 요새. 저는 뭐 평생 보지도 못한 깃발들을 요새 이쪽 주변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젊은 사람들 더 안 가겠다. 네, 왜냐면. 시끄러우니까. 네. 이거 뭔가 그리고 버스가 계속 우회하거나. 네. 네,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가기가 조금 불편해서 그래서 오늘은 종로를 조금 시작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종로의 변화, 서울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정말 서울 역사박물관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막 80년대 서울, 뭐 이렇게 70년대 서울, 60년대 서울 막 이런 막 생활사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가지고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 아 그리고 네. 여기는 인사동 안에 있는 네. 영민미술관인가요? 오. 그 미술관 안에 있는 카페인데 오.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쁘다. 네. 한옥 카페인데 네. 이렇게 인사동도 많이 이제 이렇게 옛날에 분위기를 찾아보기도 힘들고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없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 구석구석에 있던 작은 카페들, 뭐 전통 찻집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뭐 익선동을 가자니 좀 너무나 뭔가 지금의 젊은이들의 인스타그램 감성에 너무 치우쳐진 또 집들이라 좀 가기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연히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인사동을 좀 둘러보시게 된다면 미술관 좀 보시고 네. 이런데 전통 한옥을 개조한 이거 미술관 안에 있는 커피숍 같은 데도 한번 가셔서 정신을 이제 딱 정화하시면 좋네요. 생각보다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마무리를. 네. 네. 다음 오늘 오프닝 했으니까 다음에 동쪽 서쪽 어디로 갈지 기대를 해보면서 네. 네. 네, 다음 시간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